고전산문 5 작자미상의 창선가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선 무슨 뜻이야? 창선. 선을 널리 퍼뜨린다는 거야. 감의, 의로움에 감복한다는 거예요. 창선가미록은 뭐 착한 행실을 널리 드러내고 의로움에 감복하는 이야기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서는 권선징악이기는 하지만 악인을 벌하지 않아요. 악인이 전부 다 어떻게? 개과천선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뭔가 징벌하고 하면은 좀 무섭기도 하고 그러나 이건 근데 모든 사람 착하게 삽시다. 너네도 다 바뀔 수 있어요. 하는 그런 의로움을 좀 널리 퍼뜨리기 위한 그런 작품이에요. 제목에서부터 그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창선가미록은 어느 부분이 발췌되느냐에 따라서 인물 때문에 고생 많이 해요. 이거 작년에도 창선가미록 나왔었거든? 수특에 나왔었는데 그때 발췌된 부분에서는 이들이 인물 파악 못해가지고 좀 되게 어리버리 많이 했었어요. 근데 올해 발췌된 부분 보니까 인물이 너무 뚜렷해가지고 전혀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창선가미록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이 이제 연계 그 고전 산문 주잖아. 거기 보면서 문제 풀면서 인물 관계 파악에 좀 신경 써주시고요. 관계를 미리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수월하게 되기는 해요. 여기서 인물 관계 뭐 있을까요? 화욱. 화욱에게는 세 부인이 있어요. 누구? 심씨, 정씨, 요씨, 심씨, 하춘, 정씨, 하진, 요씨, 하빙선. 화욱에게는 누나가 있어. 누구야? 성부인. 성부인과 그 남편 이름은 성 뭐래? 영? 연 미안해요. 여기 또 하트라자. 성염. 사이에는 아들이 누구? 여기는 안 나왔는데 아까 기억했는데 성염 때문에 까먹었다. 그치? 뭐를 이렇게 나빠서 어떡하지? 성준. 성준 있고 이렇게 있고 화춘은 누구랑 결혼해? 임소저 결혼을 하고 화춘이 첩을 들여. 누구? 조씨 첩을 들여요. 하진은 누구랑 결혼해? 윤소저, 남소저. 부인이라고 해야 돼. 윤부인, 남부인과 결혼하고요. 화빙선은 얘도 이름 까먹었다. 어떤 남자 있어. 그 하진 친구 남자애 있어. 그 남자애랑 결혼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요. 긍정의 인물은 당연히 화우, 긍정, 하진, 긍정, 빙선. 요시는 너무 일찍 죽어갖고 어차피 언급 안 되지만 너무 착하겠지. 정씨 나쁜 짓 하나도 안 했으니까. 심씨, 하춘, 임소저, 긍정. 여기 좀 특이하기는 해요. 여기서 임소저 나오지. 긍정으로. 조씨 마이너스 윤소저, 남소저, 긍정. 성부인 긍정, 긍정, 긍정.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화학도 긍정으로 봐요. 왜 여기서 아들한테 너무 모질게 대해가지고 좀 불만스러워요? 네. 근데 그 고전 문학에서 사람을 긍정이나 부정으로 보느냐 이 차이는 거의 뭘로 보게 되냐면요. 얘가 그런 양반 그 귀족이라고 해야 되나? 어차피 중국 배경이긴 하지만 그런 선비적인 기질, 지조절기를 지키고 안 지키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여기서도 가문의 법도를 잘 지키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화춘에게 좀 엄하게 대하기는 하지만 이거는 올바른 길을 딱 이 사람이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긍정으로 봐주셔야 돼요. 현대 입장에서 보면은 화학도 어때? 아무리 그래도 자식을 이렇게 차별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나쁜 아빠예요. 현대에서 보면은. 근데 고전에서는 그렇게 선인, 악인 이렇게 나누기 때문에 그럴 경우 화학은 선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심씨나 화춘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나중에 개과천선해요. 가정수설. 너네 걔가 가정수설이 두 부류로 나눈다고 했던 거 혹시 기억해요? 하나가 첩첩간의 갈등, 가정수설이고요. 또 하나는 계모 갈등, 가정수설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는 계모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왜냐면 옛날에 부인 여러 분 두잖아. 이것도 자기 엄마나 마찬가지지만 그 가운데서 부모와의 갈등으로 볼 수가 있어요. 첩첩간의 갈등은 너네가 가장 잘 아는 게 뭐야?
사지 남주기. 그게 가장 흔하게 나타나고요. 근데 처척 간의 갈등일 경우에는 악인이 어떻게 징벌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면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벌할 수가 있거든. 근데 혈연으로 연결된 관계에서 심씨가 화춘이 아무리 나쁜 인물이라고 해도 화진이 얘네를 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개가천선이 되고요. 얘는 얘기가 다르지.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어? 아니에요. 이 조씨는 내칠 수 있어요. 그렇게 나타납니다. 얘는 수능에서도 나왔고 보니까 내가 확인해 보니까 EBS에서 지금 5번째 나오고 있어요. 5년째 나오고 있는데 그 정도로 좀 중요도가 높으니까 잘 신경 써주세요. 수능에 나왔던 게 되게 오래됐어. 2000년대 초반에 나왔었거든. 지금 10년 됐으니까 다시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화옥은 정색하며 화춘을 꾸짖었다. 우리 가문은 대대로 충유와 법도로 전수하여 심성을 한결같이 정도로서 닦고 지켜왔느니라 하면서 가문에 대한 자긍심을 얘기를 해줘. 그런데 어떠하다. 네가 부영 앞에서 시를 지으면서 앞 내용은 모르지만 앞에서 무슨 시짓기를 했었나 봐. 근데 그 내용이 좀 별로였나 봐. 그래서 네가 부영 앞에서 시를 지으면서 그 광탕함이 이와 같으니 참으로 해괴한 일이로구나. 차후로는 나중에는 차라리 모름지기 마음을 고치고 행실을 닦아 동정은 모든 행동 일체를 반드시 네 동생에게 배우도록 하여라. 화씨 집안을 네 손으로 망하게 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라고 좀 못되게 말하네요. 화추는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며 물러갔다. 그리고 어때? 얘도 좀 부정해. 바로 어떻게 쭈르르 가서 엄마한테 일러요. 내가 엄마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은 나머지 내가 멋대로 해가지고 그런 모습은 있어 하면서 자신의 잘못은 일부 인정합니다. 하지만 아빠가 오늘 너무 화를 내면서 우리 집안이 너 때문에 망할 거야 라고까지 말씀하셨다 하면서 지나친 그런 책망에 반발심을 느끼고 있어요. 내가 너무 원통해. 그러면서 원통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표현상의 특징? 서리법. 비록 화진이 재주가 특이하고 행동거지가 볼만하다거나 하나 하면서 화진을 어떻게 해요? 인정하고 있어요. 화진의 능력이랑 인품을 인정은 합니다. 하지만 대인께서는 나로 하여금 화진의 앞에 무릎을 꿇고 무릎 꿇으라 그랬어? 이건 아니죠. 어떻게 하는 거야? 엄마한테 이르면서. 과장하고 있어요. 매사를 모두 배우게 하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천하에 어찌 형이 동생에게 배우는 도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심씨는 그 말을 듣고 벌컥 화를 내며 낯빛이 변하였다. 상공께서 정씨 가문의 요망하게 누구? 정부인. 정부인과 간교한 아들 그 화진에게 빠져 기회를 얻지 못했던 것일 뿐이니라. 무슨 기회? 무슨 기회를 얻지 못했던 것일 뿐이야? 무슨 기회? 상공께서 정씨 가문의 요망한 계집과 간교한 아들 화진에게 빠져 기회를 얻지 못했던 것일 뿐이니라. 네가 사랑을 받으면 기회를 뺏긴 거야. 네가 장자라서 충분히 이쁨 받을 수 있는데 얘네가 아주 교활하게 해갖고 너는 그 장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아빠의 사랑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뺏긴 거야 라는 생각이에요. 얘는 지금 이미 무서리가 내렸으니 장차 두꺼운 얼음이 얼고 말 것이다. 무서리가 내렸다라는 건 뭐야? 서리가 내리면 얼음이 온다. 이상견 빙지 쓰세요. 이상견 빙지. 서리가 내리면 곧 얼음이 온다. 자그마한 이제 시련이 있으면 곧 큰 화가 닥칠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그마한 화를 입었어. 지네들이. 어떤 화? 아빠한테 혼났어.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무서리가 내렸다는 건 화춘이 아빠에게 수모를 겪은 거야. 그걸 보니까 장차 두꺼운 얼음이 얼고 말 것이야. 큰일이 벌어지고 어떤 분, 얘네가 제일 걱정하는 거 뭐예요? 끝까지 읽어봐서 알겠지만 장자의 자리를 누구에게? 화진에게 뺏기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두꺼운 얼음이 얼고 말 것이다. 이거는 장자 자리를 빼앗길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들에게 닥칠 시련을 지금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서리가 내렸으니 장차 두꺼운 얼음이 얼고 말 것이다. 자신들에게 닥칠 시련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데 이건 실제 벌어졌어 안 벌어졌어? 안 벌어지고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 차라리 죽을지언정 네가 힘없이 머리를 숙이는 꼴은 절대로 두고 보지 않을 거야. 그로부터 공연히 정부인 모자를 원망하니 자나깨나 이를 갈았다. 화빙선이 정부인의 손에서 자라났다고 해서 소저도 미워했다. 성부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화진과 화빙선의 앞날을 깊이 염려했다.
그렇게 해서 한두 해가 지나가고 임소저 플러스죠. 화춘의 행동거지가 폐악하고 언어에 도법이 없음을 날마다 지켜보다가 마침내 개연이 매우 매우 분하게 여기면서 울면서 말을 했다. 군자께서는 법도 있는 가문에서 생장했으니 윤리를 알 거야. 그런데 근래 말씀이 간혹 윤상에 어긋나고 마음 씀씀이가 아름답지 못해. 내가 비록 우매한 여자지만 참 한심하게 생각하고 있어. 너는 어진 부형이 있음을 즐거워해야 되는데 지금 아버님의 높은 덕망과 바른 태도 그리고 삼촌 성씨의 지극한 효성 공손한 행실을 군자께서는 이 군자가 누구야? 하춘 남편 너는 눈으로 직접 보면서 가르침을 받았어. 옛사람이 이르기를 산밭 속에 쑥대는 그대로 두어도 곱게 자란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산밭 이건 좋은 환경 좋은 땅이에요. 좋은 밭에 있는 쑥대는 쑥대머리라고 들어봤냐? 쑥대밭이라는 말을 들어봤죠. 쑥대밭. 엉망진창이라는 얘기예요. 보잘것없고 뭔가 재능이 충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은 그대로 두어도 곱게 자란다. 땅이 좋으면 아무리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도 환경이 좋으면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다. 라고 뭐 한 거야? 인용하고 있습니다. 산밭 속의 쑥대는 그대로 두어도 곱게 자란다고 했습니다. 너는 주변에 부모님도 그렇고 전부 다 훌륭한 분인데 너는 왜 그 모양이지? 라고 묻는 것과 다름없죠. 첩은 군자의 어긋난 행실이 이 지경에 이르리라고는 실로 짐작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정씨 어머님의 큰 덕망과 작은 서방님이 누구야? 화진이죠. 화진의 고든 절행을 두고 너는 의심할 수 없는 일로 의심하고 있다. 뭘 의심해? 자리 뺏긴다고 자꾸 그렇게 의심하고 있다. 첩은 언뜻 그런 말씀을 들은 뒤로 귀를 씻어낼 수 없음을 한탄하고 있다. 귀를 씻어낼 정도로 어떻게 말도 안 되는 헛소리다. 그것이 너무나도 한탄스럽다. 그러나 화춘은 여전히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 그 뒤로 임소저는 홀로 기박한 운명을 한탄하면서 화춘을 가까이 하지 않고 깨끗하게 살았어. 성부인이 잠시 옛집으로 떠난 뒤에 심씨는 비로소 주먹을 휘두르고 아귀를 실룩거리며 승냥이처럼 으르렁거렸다. 외양묘사 나타나고 있네요. 이런 외양묘사를 통해서 인물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녀 개향, 난향 만약에 부정적인 인물이 있잖아. 그 밑에 있는 시녀들도 다 부정으로 보세요. 마이너스예요. 개향, 난향. 뒤에 보면 알겠지만 뭐해? 막 이간질하고 고자질하고 막 그런 모습 확인할 수가 있죠. 어느 날 요부인의 유모 취선이 소절을 보고 울면서 한탄했다. 지극히 인자하시던 선노양 화욱이죠. 선부인, 정부인 얘기하는 거예요. 소저와 공자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돌아가셨다. 그리하여 문득 두 외로운 고륙에게 쓰라린 고통을 안긴 나머지 주옥 같은 목숨이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처지로 떨어지고 말았다. 진실로 바라거니와 노신이 먼저 죽어. 노신이 누구야? 노신이 누구야? 화욱이라고요? 화욱은 이미 죽은 지가 언젠데. 언젠 죽은 사람을 왜 다시 죽이려고 그래 너네? 노신이 먼저 죽어 그 광경을 보지 않으렵니다. 노신이 누구야? 자기 자신이에요. 늙은 신하 노비장 그 취선의 유모 아니 소자의 유모잖아. 시간이 지나서 빨리 말하려고 하니까 아까부터 엄청 씹힌다 말이. 어쨌든 내가 먼저 죽어 그 광경을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했어. 근데 소전 어때?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아. 성격이 어때요? 신중하고 자기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시선이 그래서 다시 막 울면서 얘기를 하지. 우리 운명이 마치 무엇과 같다. 그물에 걸린 토끼와 같다. 라고 하면서 처지를 비유적으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아, 정부인께서 언제 남에게 악한 일을 하신 적이 있기에 지금 저희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소전은 이번에도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걸 통해서 행동만 나타나고 있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행동을 통해서 성격을 간접 제시하고 있어요. 어떤 성격? 신중한 성격이라는 게 간접 제시되고 있고요. 이렇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거 사자성어로 뭐라 그래? 대답하잖아. 아무 말도 안 하고. 묵묵부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난향이 창에서 몰래 듣고 심씨에게 일러 바쳤어. 그래서 심씨는 난향과 개향으로 하여금 소저를 끌고 오게 한 뒤 발을 쾅쾅 구르면서 꾸짖었어. 이 천한 거사 감히 적자의 지위를 뺏으려고 해? 라고 하면서 갈등의 원인이 직접 제시되고 있습니다. 먼저 정모부터 없애버리려고 천한 종년. 정모가 누구야? 적자가 누구야? 화춘이죠. 정모는 누구겠어? 정모가 뭐가 엄마인데? 심씨. 정모 나를 없애버리려고 은밀하게 일을 꾸몄어? 그런 거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모함하고 있습니다. 소저가 기가 막혀서 구슬 같은 눈물만 줄줄 흘리고 다시 이제 화진을 불러서 무릎 꿇게 하면서 막 쇠몽댕이로 난간을 쳐부수면서 위협하고 있는 거지. 이거 너무 되게 양아치처럼 행동하지 않아요?
화진아, 네가 성부인의 세도를 믿고 선군이 누구야? 화욱. 화욱을 우롱해 적장자의 지위를 빼앗으려 하나. 하늘이 악인을 도울 리가 없어 대사가 실패로 돌아가자 이제 요망한 누이 종령과 함께 짜고 흉측한 일을 저지르려고 하냐. 또 뭐해요? 모함하고 있죠. 그래서 통곡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부자, 그러니까 부자 유친,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어머니와 아버지는 똑같은 것이니까 내가 어떻게 어머니께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면서 나는 결백하다. 천만 바라건대 조금 측은하게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